안녕하세요. 북튜버 인문약방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 4회 시작합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입니다. 소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입니다.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글쓰기 강사 세털입니다. 오늘 책은 뭐죠? 일본 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요? 네, 우에노 치즈코는 1948년생으로 도쿄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이고요. 이제 여성학이나 젠더에 대한 연구를 이제 개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싱글 행복이면 그만이다. 독신의 오후 등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한국에도 번역 출간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우에노 치즈코와 이제 비슷한 학자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이제 조한혜정 교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새벽 3시의 몸들에게를 썼던 이제 오키살롱의 김영옥 교수님도 비슷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한혜정 씨하고 또 오키살롱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에노 치즈코가 뭐 어떤 분인가 좀 떠오르는데요.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실천적인 페미니스트 지식인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엄청 멋지네요.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노약자나 환자의 돌봄의 문제까지 어떤 연구 영역을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게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시리즈인데 뭐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독신의 오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룬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이 이제 우에노 치즈코의 이제 싱글 3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에노 치즈코 본인이 이제 싱글이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의 노년에 대해서가 본인의 연구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1인 가구, 싱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로서 이게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막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인종, 난민, 뭐 연령 영역이 아니라 고령 여견. 벌써 버벅대잖아요. 또 인종 컴플렉스, 뭐 비리, 뭐 마케이누, 싱글, 뭐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번역어라서 조금 생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있는 말인가 일본에서만 쓰는 말인가 이런 게 좀 헷갈렸고 저는 이제 뭐 풀타임 가족 파트타임 가족, 풀타임 환자, 파트타임 환자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되게 머리 아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렸죠. 호스피스 그리고 뭐 임종관리사 이런 것들이 정말 낯설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치면 요양보호사, 뭐 상조회사 뭐 이런 거 그런 걸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일본은 조금 우리랑 체계도 다른지 용어도 조금 서툴고 다르고 또 이제 일본어 번역이니까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약간의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이웃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는 이제 고독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대비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65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한대요. 근데 뭐 지금 한국도 거의 비슷한 추세 아닌가요? 비슷한 거 같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혼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별이나 이혼으로 누구나 이제 노년에 홀로 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혼자가 된 이유를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비혼이거나 이제 뭐
이혼을 하거나 이제 사별을 할 경우 이제 싱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뭐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최근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뭐 1인 가구나 싱글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귀결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도 나도 혼자가 되는 시대 이렇게 우에노 치즈코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린이 말한 것처럼 혼자 살던 노인이 죽음을 맞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혼자 사는 어떻게 보면 노년이 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에노 치즈코한테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혼자 사시니 얼마나 적적하세요?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발 좀 그런 참견 좀 그만해줘라. 이제 왜 혼자 산다라고 하면 이퀄 외롭다라고 이렇게 단술 연결만 짓냐 이런 연결을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이제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그 표현이 되게 통쾌했어요. 근데 혼자 죽는 것은 또 고독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으면 고독사가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네. 우리 가운데 이제 기린 1인 가구인데 근데 고독하신가요? 저는 뭐 아침에 그 실제로 공동체에 나오면 제가 할 일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 정도여서 고독이란 말이 저한테도 굳이 해당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고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안 고독해서 하는가요? 가끔은 고독해야지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이제 고독사라는 표현이 이제 홀로 이제 인종을 지키는 사람 없이 홀로 죽는 것을 말한 것일 텐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에노 치즈코는 혼자 사는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잘 준비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책이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약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48년생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70대? 73세? 네. 사실은 우리 나이는 그렇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 연구 주제 자체가 우에노 치즈코 본인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본 과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분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혼자 사는 여성은 가난하고 혼자 사는 남성은 고립되어 있다. 빈곤과 고립이 한꺼번에 닥치면 상당히 힘들다. 노후가 이럴진데 죽을 때는 어떨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이렇게 된 것도 이제껏 노인에게는 가족에게 기대는 노후 외에 다른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노인이 많았다. 모든 것은 유비무환, 미리 준비를 해두면 걱정이 없다. 앞으로 노후를 맞이할 우리는 현재 노인의 등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면 된다. 책에서 우에노 치즈코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게 이제 죽음의 병원화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인의 부고를 들으면 이제 어디 병원에 장례식 이거부터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죽는 건 병원에서가 상식이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에노 치즈코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나 먼 친척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막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가고 이렇게 환자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것을 되게 이제 어수선한 죽음이라고 이제 비꼬아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급성 질환이나 사고가 아니라면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진다. 근데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죽음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서서히 진행되는 어떤 과정인데 이것을 응급처치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유족으로서 마음의 부담을 그냥 덜고 싶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참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진료해야 될 환자가 많은데 임종 직전에 오신 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 상황에 몰려들고 이러면은 병원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족은 친족의 죽음을 경험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친척의 수도 적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산다. 게다가 시신을 직접 볼 기회는 대개 병원에서밖에 없다.
죽는 건 병원에서 라는 상식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버렸다. 병원으로 데려가면 가족은 별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간호사와 의사에게 맡긴다. 오늘날과 같이 초고령화 사회 죽음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자연사 가정에 의료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여러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편안한 죽음, 암과의 싸움, 재택의 기록, 집에서 죽는 게 제멋대로 구는 겁니까? 방문 간호사가 20년 실천한 간병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 말기 암 환자를 케어하는 가정 호스피스의 진실, 집에서 죽고 싶다, 노인 왕진 3만 회의 의사가 바라보는 생명, 자택에서의 편안한 죽음,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하기를. 이 저자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의료를 실천하는 이제 의사들이라고 하고,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현재 일본에서는 많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상상해보면 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요양보호사 제도가 지금 뭐 좀 안착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 시간이라도 이제 네. 가족들이 조금 노연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막 등급이 매겨져 있어갖고 누구나 또 막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은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이제 간병을 할 수 있는 방문 간호사, 또 요양보호사,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되게 편차가 심하다고 해요. 네. 뭐 일본이라고 다 그런 건 현재도 아닌 거죠. 지자체별로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저도 봤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에 정말 그 병원에 가기 힘들었을 때, 병원이 많이 없었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만 해도 왕진단 의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옆집에 왕진이 이렇게 오면은 엄청 큰일 났구나, 뭔 일 있구나, 막 걱정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병원으로 가게 전환이 됐죠. 저는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저는 왕진 오는 의사 선생님 못 본 것 같아요. 대도시에 대도시는 아니지만 근처에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저도 왕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책에서 소설에서 읽은 것 정도? 아, 진짜요? 왕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있고, 이렇게 의원, 뭐 이런 거에서 무슨 과 이렇게 병원이 바뀌어갔구나. 저는 그것도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그러니까 왕진 올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방문해 오는 간호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와 가족과 이웃 이렇게 해서 이 팀들이 그 한 사람의 그 환자분을 그러니까 분담해서 케어하는 거죠. 분담해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추어지면 요양기관이나 뭐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좀 나을 텐데, 그게 어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심도 좀 들긴 해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첫째, 본인의 확고한 의사. 둘째,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존재. 셋째,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나 간호 간병 사원. 그리고 약간의 여윳돈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가족이 부모의 어떤 재산을 자식들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이제 본인은 집에 있겠다고 해도 이제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자식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 없는 부모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의외로 치즈코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가족이 있어서 힘들다. 가족이 없어서 나는 다행이다. 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에노 츠코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족이 없는 싱글 노인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노인이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태어날 때는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뿐 아니라
조산사나 출산을 돕는 가족, 친척들이 있다. 죽을 때도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간병 전문인이나 간호사, 의사들이 곁에 있다. 누구나 혼자의 시대, 이제 홀로 노인이 집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제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난다라고 해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조사도 있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거를 가족이 전담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떤 전문 인력이랄까, 뭐 친구랄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 책에도 그 시가 나오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정작 환자 본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그게 정말 추리 소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게 꼭 무슨 혼자 할 수 이렇게 가족이 있어서 그게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우에노 치치코 씨의 이제 지인, 싱글인 지인의 죽음을 다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이 실제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본인이 외동에다가 그러니까 싱글로 나이 들어서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30명의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그 죽음을 같이 보내는 걸 준비하는 그 이제 우에노 치즈코도 뭐 30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네,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겐 생소한 일본 학자인데 나네하다가 데리다라든가 버틀러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한 연구자였다고 하고 또 우에노 치즈코와 같이 이제 작업한 페미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네, 이분 이름이 이제 다케무라 가치코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첫 글자 가치코의 그 K자를 따서 요 30명을 팀 K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이름도 멋있죠, 팀 K.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간병 일지를 SNS에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메일링 서비스를 전담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이제 이 가치코 씨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상 회복될 가망성이 없었을 때 정원 호텔에 이제 모여가지고 레스토랑을 빌려서 그 팀K 그 30명을 이제 불러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살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다들 모였을 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이제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장례식도 참 의미 있지만 살아 생전에 이런 인사, 감사의 말을 나눌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소중하구나.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한 그 가치코라는 분이 뭐 사람 부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연구하는 그 과제 동료였다고 했는데 우에노 치치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린도 사람 부자. 그런가요? 앞으로 좀 사람 부자가 되는 어떤 길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케무라 가즈코는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다케무라 씨가 오랫동안 쌓아온 여자들끼리의 우정과 신뢰가 지금이라는 때에 총동원된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아니다. 어떻게 죽는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준다. 그녀를 부러워할 틈이 있다면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인간관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팀K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나도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 대부분 좀 싱글 아니었을까. 우에노치치코도 싱글이시고 싱글과 싱글 간의 서로의 네트워크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 팀K가 다 여자분이고 딱 한 분 남자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정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이런 품앗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우에노 치즈코가
본인의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80대 후반에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고 그 간병을 했던 기록도 나와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원래도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쉽지 않더라.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서 힘들었다. 근데 이제 가츠코 씨를 보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일 경우 조금 더 품위 있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비교도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오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 새벽 3시에, 오후 3시는 언제까요? 차 마셔야죠. 밀크티 마셔야죠. 새벽 3시에 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밖으로 나와서 노년과 죽음을 상상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우에노 치치코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가능성의 현장? 그런 것들을 어떤 실마리를 얻었다고 할까?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그때 우리가 들었어요. 도대체 가족 밖으로 상상한다는 게 뭘까? 좀 난감했었는데 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런 거 들고 있고 이런 거겠구나.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책이. 예.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고독사에 대해서 되게 불안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데 우에노 치즈코 씨 책이 1인 가구의 삶이 고독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는 사람이 가족 외의 관계가 되게 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1인 가족들이 싱글들이 더 많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것 노력을 같아요. 하는 편이라고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립과 단절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의심이 많아요. 첫 때문에 우에노 치즈코 씨 모습이 되게 귀여웠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해 들으면 진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편안합니다. 진짜입니까? 막 이런 거. 약간 립서비스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였었나, 인종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2번, 3번 더 하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네, 엄청 깐깐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만나보면.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나는 불쾌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가 갖고 있는 엄정함인 것 같아요. 네, 말로만 그런 건가?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할 정도로 질문을 막 해대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 그 질문 부분도 웃겼고, 새털이 말한 대로 참 솔직한 학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후와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면 나보다 젊은 독자들에게 곧잘 듣는 말이 있다. 우에노 씨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건 이만큼 무서운 일이구나 싶어 몸이 굳어진다. 그리 오래가진 않지만.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다만 언제 어떤 식으로 죽는지도 모른다. 살고 싶어 버둥버둥 발버둥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죽는 방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임종기에 대한 연구에서 내가 얻은 큰 성과는 이것이다. 저는 이 부분, 거의 끝부분이 되게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가 저도 1인 가구긴 하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마지막을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는 조용히 나 혼자 그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나의 그 마지막을 그 어떤 의지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저자의 그 뒷부분에서 말하는가 어떤 죽음도 괜찮다. 어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어떤 어떻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도 괜찮다라는 그 말. 그런 것들이 주는 위로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상상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좀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네, 막 그거를 좀 따져보려고 하고 막 계산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봐보니 어떤 죽음이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좋은 죽음을 막 따져보고 준비하려고 하는 게 정말 인간의 좀 오만함이었네. 그리고 그것도 좀 내려놔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혼으로서 혼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되게 약간 고민은 됐었는데 이 책에서 되게 힌트를 얻은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엄마의 죽음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책에서 막 좋았던 부분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막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 이거 들으라고? 너무 뭘 많이 붙였네. 근데 이제 엄마가 듣고 공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빌려드리려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걸 아주 효녀. 사이 좋은 모녀의 딱 아주 저는 모델로. 일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홀로 죽어야 돼. 오늘은 우에노 치즈코의 책으로만 준비했네요. 네. 그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과 함께 읽으면 좋을 이제 우에노 치즈코의 책으로 2권 가져왔습니다. 어떤 책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싱글 3부작 가운데 하나인 이제 그 독신의 오후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성 싱글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조금 새롭죠. 우에노 치즈코가 그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게 여성 독신의 얘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성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써줘라 이런 요청을 받고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이제 2007년 일본에서는 막 7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해요. 남자분들 직접 사봤대요? 여자들이 사셔도 주고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책이었나 봐. 아무튼 많이 팔리고 화제가 됐는데 이제 뭐 노년이 돼서 막 기력이 쇠해지고 이러면 누구나 다 누구한테 이제 의지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근데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죠. 견디시는 게 쉽지 않고 또 특히 조금 더 인생에서 좀 잘 나갔다. 이런 남성분일 경우 이런 모두 전환이 이제 쉽지 않대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런 연착륙에 성공한 남성의 노후, 싱글의 노후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 중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능력도 생활력도 친구도 없고 독신 남성이 힘든 데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힘들 거라 예상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 좀 도와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남자들이 선뜻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거 읽으면서 또 약간 기억에 남을 만한 대목도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우에노 치즈코는 이제 싱글에 대해서 이제 시간 부자, 아까는 사람 부자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시간이 많다. 그리고 노년의 삶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의 문제인데 이제 남성들의 경우 이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 직장에 올인, 일에 올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년 이후에는 일 중독처럼 정년 이후에는 이제 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과 관계됐던 인간관계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멘붕 많이 온다고 다른 관계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정년 이전부터 한 40대부터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이제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제목이 되게 재밌네요.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네. 재밌네요. 네, 이 책은 이제 대담집이에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책인데 이제 48년생 우에노 치즈코랑 이제 70년생 미나시타 키류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 다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보면 부모나 자식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죠. 예.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지금의 비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가 그런데도 비혼이라는 주제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예. 제가 이 책을 샀거든요. 근데 아직 못 읽었어요. 이 두 사람 다 기혼이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미나시타 키류는 이제 기혼인데 이제 이분도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없었대요. 이제 이분을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박봉의 시간관계가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연구실 동료가
따로따로 주거비 내고 식비 내고 생활비 쓰는 것보다 합치면 조금 여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로 같이 살기 시작했다. 결혼한 이유가 되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벌어서 같이 생활할 때는 충분히 좀 여유 있고 좋았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서부터는 문제가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나시타 키류의 얘기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제 결혼할 수 없다고 선택을 하는가, 혹은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뭐 결혼이나 동거를 하겠다 이런 선택을 또 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출산, 초고령 사회라는 공통점이 가져오는 이제 문제겠죠. 그래도 이제 미나시타 키루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씩씩하게 해결해 보려고 분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좋은 방향이 과거처럼 균질성이 높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바르다고 여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소속된 여자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여자는 누구나 낳을 수 있고 낳고 싶지 않은 여자는 그 때문에 비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권리, 동시에 낳지 않을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받지 않고 아이를 안 낳았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비난도 받지 않는 사회,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원하는 여자는 누구나 낳을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판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 되게 요새 출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결혼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자꾸 결혼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일본인 연예인죠. 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했다고 해서 되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오늘 학생들이 그 두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글을 써봐서 확실히 20, 30대 여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더 됐나? 아무튼 친구들하고 같이 본 영화 중에서 맥의 새털도 같이 봤잖아요. 둥글레 얘기다. 가서 꼭 봐라. 같이 가서 같이 봐요. 전 따로 혼자 봤습니다. 그랬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혼은 별로 이제 원하지 않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 이런 싱글 여성의 얘기를 이렇게 되게 코믹하게 다루고 있죠. 저는 아이 낳고 싶은데 아직 못 낳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비혼인데 아이를 낳았다.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대붙여주자. 그러니까 뭐 기린이나 이제 둥글레에게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 어쩌라고. 비혼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받아치자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통쾌한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 제목들 아주 잘 지시네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관혼상제가 상품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뭐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집들이 돌잔치, 이런 것들 다 요즘 다 아웃소싱? 외주화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사 전문 업체가 따로 있고, 또 뭐 땡땡 상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유명 업체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외주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귀찮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걸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 중에는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일도 귀찮은 일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풍조도 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소통 문제에서도 이걸 귀찮아하거나 잘 소통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문제긴 한데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의외로 치리코가 말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되게 망가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해를 하거나 섭식장애를 갖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다. 근데 저도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 공황장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서 맨 처음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요즘이 아니어도 계속 문제하고 되고 있는 대인 기피라든가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기와 그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해 못하겠어. 왜 자해를 하고 그러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어떤 원인이 있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진짜 지난 주말에 저도 좀 바빴는데 이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책 하나 읽고 싶은데 뭐 읽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적극 추천하는 글입니다. 저는 좀 뜻밖인 게 여기 비혼이신데 비혼이 재밌다라고 하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딸들도 이미 다 비혼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의 비혼은 어떤 인생일까 좀 되게 궁금합니다. 두 분의 비혼도 제가 읽어봅시다. 나옵시다. 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방송한 내용을 이제 하나의 종합 비타민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약사님이 잘 조제해 주십시오. 네, 누구나 혼자의 시대에 지금은 고독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반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초고령화이고 이제 모자 수명이 100세인 시대에 누구나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맞는 죽음이 비극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번씩은 다가올 죽음의 순간을 이게 병원에 준비 없이 맡길 게 아니라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준비하자라는 또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또 혼자 죽는 거는 아닙니다. 예.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듯이 죽을 때도 이제 이런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종합 비타민은 사람 부자입니다. 네. 돈으로 돌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노후를 위한 재테크도 필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람 부자가 되어볼까요? 네. 자,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어봤으니까 각자의 영양제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네. 술을 좋아하는 저의 영양제는 간장약이고요. 예, 간장약의 한 줄은 이제 죽음에 병원하는 인생의 외주하다입니다. 예, 요즘 많은 것이 외주화됐는데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상품화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의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저는 1인 가구라도 괜찮아. 친구만 있다면 입니다. 앞으로 저한테 너 이제 혼자 어떻게 늙을래? 여전히 너 결혼해야 하지 않니? 막 이런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래? 됐거든? 나 친구 많거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저의 영양제는 유산균이고요. 유산균의 한 줄은 왕진 다니는 의사를 보고 싶어요입니다. 집에서 맞는 죽음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게 각자의 마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또 인프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제 세상인데 이런 데에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이것으로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 실금실금 요실금이 들어온 글쓰기 강사 새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끝나네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읽었었던 책도 있고 새롭게 읽게 된 책도 있는데 읽었었던 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새로운 책은 또 재밌었고 새로운 주제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네. 아 정말 시원하네요. 끝나가지고. 계획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 유튜브 때문에 잠깐 끊기긴 했지만 팟캐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호모 플러스를 위한 처방전 입문협방이라는 팟캐스트를 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책도 있고 또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책도 많으니까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하나를 준비하고 있죠. 그쵸. 저희가 이제 좀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을 어떤 식으로 활동화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새끄만한 약국을 차리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서 또 책을 또 소개하는 또 세미나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돌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같이 공부하는 장소가 마련될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약사님이 약 조제해 주시나요? 영양제도 진짜 주시고, 네. 비타민도 주시고 그러나요? 네. 뭐 이렇게 일반 약국하고는 다를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 가면서 물론 이제 약도 들을 수 있지만 뭐 책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죠. 네. 새로운 약국의 어떤 실험 기대해 보셔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SNS로 거대하게 오픈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